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저 역시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서 일했죠. 그런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건 민준 씨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민준 씨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업무상 만남이 잦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준 씨의 집안이 생각보다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아담한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고 민준 씨도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집안이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을 뿐이야. 민준 씨는 늘 겸손했어요. 자신의 집안 형편을 과시하지 않았고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죠.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적당히 격식을 갖춰 진행했어요. 하객들의 반응을 보니 민준 씨 집안이 꽤 알려진 집안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특별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새롭게 꾸밀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작은 불편함을 가져온 건 민준 씨의 누나, 제게는 시누이였던 현주 씨였어요. 현주 씨는 저보다 4살 많았고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상태였죠. 남편은 대학 교수였고 4살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누이와도 잘 지냈어요. 주말에 가끔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전화로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시 저는 휴가 중이었고 딱히 약속도 없었기에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죠. 시누이 집에 가보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미안해, 은지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설거지 좀 해줄래? 그리고 집도 좀 정리해주면 고맙겠다. 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그렇게 말하고 시누이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인데 뭐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와줬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시누이는 자주 저를 불러 집안일을 시켰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심지어 아이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은지야, 오늘 저녁 좀 해놔. 내가 7시쯤 들어갈 테니까. 어느새 시누이의 부탁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지쳐서 돌아왔기에 이런 사소한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누이의 갑질은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더 당연하게 저를 부렸죠. 은지야, 너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시누이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거든요. 그날도 시누이의 부탁으로 집안일을 하러 갔어요. 시누이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시작했죠. 그때 시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침실에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우진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시누이 남편 이름은 태윤 씨였기에 누구인지 궁금했죠. 전화는 끊겼고 곧이어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보였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 못 내? 너무 보고 싶어. 지난번처럼 말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신우이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집안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며칠 후 또다시 신우이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우이가 샤워 중일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또 그 우진 오빠였죠. 신우이가 샤워 중이라고 하자 그는 저를 신우이의 친구로 착각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래요? 현주가 샤워 중이군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전화 좀 바꿔주실래요? 당황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신우이 남편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건네주겠다고 했고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줬어요. 신우이는 서둘러 나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빨래를 개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빠, 왜 자꾸 전화해? 내가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미안해, 보고 싶어서. 서연이는 잘 있어? 아빠 보고 싶다고 안 해?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서연이는 신우이의 딸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그 아이가? 그 후로 저는 신우이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면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죠.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우진이라는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서연이는 사실 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예요. 신우이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 후에도 신우이와 그 남자의 통화는 잦았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하고는 했죠. 신우이의 딸은 정말 신우이와 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았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확실했죠. 신우이는 남편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과 여행을 가기도 했고 저는 신우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핸드폰으로 오는 그 남자의 메시지도 찍어두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게다가 신우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교수라는 직업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에게도 헌신적인 아버지였거든요. 그런 남편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런 비밀을 간직한 신우이가 저를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태도였어요.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신우이 집에 불려갔어요. 그날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웠거든요. 하지만 신우이의 강압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갔죠. 은지야,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야. 베란다도 닦고 창문도 다 닦아야 해.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죠. 그때 신우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야? 왜 일은 안 하고 여기서 쉬고 있어? 언니,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일도 안 마치고 가겠다고? 너 미쳤어?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집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정말 힘들게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당장 일어나. 일 마치고 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겨우 그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 참아왔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든 생각이 뒤엉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5주 차였죠. 그날 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신우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로 신우이의 불륜과 아이의 친부에 관한 이야기까지요.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해둔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말이 돼? 누나가 어떻게? 민준 씨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당장 신우이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태윤 씨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먼저야. 그가 알 권리가 있어. 민준 씨도 잠시 생각하더니 제 말에 동의했어요. 내 말이 맞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누나라고 해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저는 혼자서 태윤 씨를 만나러 갔어요. 민준 씨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연구실에서 태윤 씨를 만났어요. 태윤 씨,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우이의 불륜 사실, 그리고 서연이가 그의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주가 그럴 리가 없어요. 태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보여줘야 했죠.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5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 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했고 이제 그가 선택할 차례였죠. 태윤 씨는 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서연이는 그의 친딸이 아니었죠. 그 후 태윤 씨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우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재판 과정에서 신우이의 부정행위가 모두 밝혀졌고 결국 엄청난 위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셨고 그녀를 돕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태윤이한테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태윤 씨에게 사과하셨고 손녀인 줄 알았던 서연이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죠. 신우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좋은 남편, 안정된 가정,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의 신뢰까지요. 위자료로 재산도 대부분 날아갔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녀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민준 씨는 더 좋은 남편이 되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태윤 씨는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가끔 신우이 생각이 날 때면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도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에 필요한 시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기만 했던 너무 소극적이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죠. 아무리 깊이 숨겨도 거짓은 결국 빛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제 아이를 바라보며 약속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